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더라면, 내가 10년 전에 구글 주식을 샀더라면 10년 전만 그럴까요? 5년 전, 1년 전, 아니 한 달 전, 하루 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에 일단 한 주라도 사봅시다. 사고 나서 올랐다면 축하드리지만 쭉 모아가 보세요. 사고 나서 내렸다면 안타깝겠지만 더 모아가 보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실력자분들, 전문가분들, 수익 더 잘 내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청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월급도 낮지만 적당하고 건전하게 투자해서 은행 예적금보다 돈을 불려가고 싶으신 분, 평범하지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부자를 향한 걸음을 저와 함께 실천하고 싶은 분들만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기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를 제일 하고 싶어? 제일 그러면 저거 어? 주식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안녕하세요. 평범하지만 뭐든 실천하는 평시래입니다. 평시래는 아시다시피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만한 전문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평범하지만 뭐든 실천하자는 이름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실천해 왔습니다. 단지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보다는 아주 조금 먼저 시작했을 뿐이고,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장기 우상향 해가는 탄탄하고도 세계를 리드하는 시장으로 누구나 다 아는 시장인데도, 그리고 2024년에도 이렇게 활활 뜨겁게 오르는데도 아직도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 지인들처럼 막연하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 소망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지만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생, 직장인, 주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건전하게 상생하고 활력을 줄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 등 모든 분야는 따로 떼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영상 취지와 소망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벌써 제가 주식 관련 3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까지만 추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실천해 나가는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 잠깐 복습을 하면요. 월급이 낮더라도 국내 주식도 좋겠지만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리드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꾸준히 투자해보자. 그렇게 꾸준히 잘 투자하려면 환전하고 매수할 때 일반적인 수수료를 내면 비싸니까 증권사들의 수수료 등 이벤트를 잘 확인해서 잘 거래할 수 있는 증권 계좌를 만들어 보자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1월 20일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들을 정리해드렸지만 또 바뀐 부분들이 있겠죠. 잘 알아보고 계좌 만드시길 바라고요. 제 아내도 이번 달에 계좌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증권사에서 더 좋은 이벤트를 한다면 계좌를 더 만들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주식을 사야죠.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 같이 무겁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우상향할 수 있는 대기업 주식을 추천드리듯이, 미국 주식으로는 시총 5위권, 더 넓히면 10위권 내에 세계적인 기업의 주식을 모아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만큼 사야 할지 모르겠다, 개별 주식들의 변동성을 견디기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좋은 기업들을 모아서 알아서 리밸런싱도 하고 운용을 하는 ETF를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특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에게는 제일 안전하고 은행 예적금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평실에는 지금 미국 시장 투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미국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ETF 중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VO와 비슷한 땡땡땡 S&P 500,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ETF QQQ, QQQM 등과 비슷한 땡땡땡 나스닥 100, 배당 투자 인기 많죠. 이런 배당 성장주들을 잘 모아나가고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매년 오르는 요즘 인기 있는 미국 ETF SCHD, 슈드와 비슷한 땡땡땡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런데 이런 거 아무 계좌에 투자하면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겠죠. 저번에 계좌를 정리해드리면서 ISA, 개인연금저축, IRP 등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괜히 용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ISA는 현재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앞으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본인이 더 알아보시고 다른 유튜브 보면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은 양도소득세 22%의 세금을 떼서 받게 되고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원을 SPY, QQQ 등에 직접 투자해서 25%의 수익을 얻어 올해 2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았을 때 3년간 매년 계좌를 운영하면 총 750만원의 수익을 얻는데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겠죠.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매년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만기 해지 시에 총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갖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SPY, QQQ와 비슷한 국내 ETF에 매년 똑같이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3년간 25%의 수익을 실현한다고 할 때 750만원의 수익으로 현재 기준 4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니까 나머지 350만원에 대해서는 만기 해지 시에 9.9%, 약 10%의 세금인 35만원을 떼고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민형 기준 비과세 혜택이 10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혜택을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겠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해서 챙길 수 있는 연 250만원 비과세 혜택과 조율하면서 계좌를 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연금 저축 펀드와 IRP에서는 이 모든 과세를 뒤로 미루고 55세 수령 시 5.5%, 70세부터 수령 시 4.4%, 80세부터 수령 시 3.3% 저율 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 계속 묻어 쌓아나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제일 좋은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 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1,800만원까지의 납부 제한이 있고 나중에 수령했을 때 연간 1,500만원만을 받을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개인연금 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총 900만원 정도로만 매년 투자한다면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 이연, 저율 과세도 누리는 등 엄청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ETF도 국내에서 계좌 종류에 따라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애플, 구글, 테슬라 등 개별 주식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일반 계좌로 직접 매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 매수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원화만 있으면 자동으로 환전 매수를 할 수 있는 등 편해졌지만 수수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 정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계좌에서 환전 거래 시간에 환전을 해둡니다. 되도록 평소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해두면 좋겠죠. 오늘 당장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환율이 높은 1,400원 이상 할 때도 환전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웬만하면 비교적 환율이 낮은 1,300원 이하일 때 꾸준히 사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국 시장 정규 시간에 매매를 하면 됩니다. 미국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밤과 새벽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특히 거래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 지장 가지 않는 생활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침형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기상 시간을 좀만 당겨서 장이 마감되기 1시간 반 전에서 30분 전 조금은 시장이 차분해지면서 마감 시간을 향해 가는 새벽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형인 분들은 정규 시간 전과 장이 시작되고 변동성이 큰 11시 반 바로 직후보다는 조금은 차분해진 새벽 1시쯤 잠들기 전에 매매를 걸어놓고 주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오전 9시에서 10시와 15시에서 15시 30분 사이에는 매매를 자제하고 직장인분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정식 휴식 시간인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시총 10위권 내의 기업들의 주식을 추천드렸는데 그래도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투자하려는 분들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성향과 성격이 달라서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실에는 보통 국내 주식으로 보자면 단기간에 100%, 1000%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무겁고 변동폭이 적지만 꾸준하게 우상향과 적당한 배당도 안겨주는 삼성전자 같이 비교적 건강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실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들을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애플 한 기업 수준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알기 쉽게 애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고 지금 애플은 2위입니다. 게다가 좀만 더 살펴보면 요즘 엄청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핫한 엔비디아마저도 코스피 전체보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자고 외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의 1위부터 5위까지 5개의 기업만 모아도 더 소리 높여 사자고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은가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평실에는 애플이 좋아서 애플 휴대폰을 쓰고요. 와이프는 삼성이 좋아서 갤럭시 휴대폰을 씁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자주 보고 구글을 즐겨합니다. 현대차도 좋아서 지금도 오랫동안 타고 있지만 언젠가는 테슬라 차도 타보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스타벅스 커피도 자주 마시고요. 그래서 이 주식들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모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냥 모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공부도 하고 기업 상황도 항상 살펴봐야 하겠죠. 내 본업에 지장 없게 말입니다. 아직도 그냥 예적금 혹은
단순 저축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 특히 미국 주식도 단 10만원, 20만원이라도 투자해보고 모아가면서 모든 분들의 자산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실에도 실천하겠습니다. 파이팅!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